말을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에 박은정이 심우정 후보자에게 아주 독한 저주와 조롱 비아냥을 보여서 세간의 집중 포화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 총장을 감싼 덕으로 그 보은으로 총장 후보자 된 것을 축하한다. 가시 돋친 말을 저주와 함께해서 심우정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으면서 침몰하는 윤석열 배에 윤석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면은 다시 갈아타길 바란다. 배신을 하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경쟁의 자리라 할지라도 글쎄요, 청문회 자리인데 과연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혹시 흠결이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은 있더라도 그 직책을 맡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걸 질문하면서 또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은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주 독하게 이런 저주를 청문회장에서 심우정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을까요? 아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저주는 박은정에게는 정치인으로 있는 한 평생을 따라다니는 발목 잡힐 그러한 실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신은 아주 시원스럽게, 욕설은 아니지만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응어리를 다 쏟아내었다라고 기분 좋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쏟아지는 비판의 소리,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을까요? 조금은 뜨끔하고 민망,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청문회 자리가 복수하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심우정에게 저렇게 독한 저주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작심 비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평생 박은정에게는 가슴에 남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실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선동질 하면은 둘째 가라면은 서러워할 사람이 조국입니다. 조국이 길거리에 걸어놓은 현수막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현수막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추석 행복을 위해서 탄핵의 달을 띄우겠다. 아무리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지만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추석 행복을 위해서 탄핵의 달이라니 아주 대비되는 극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추석은 즐거움인데 탄핵의 달을 저주의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탄핵의 달을 띄우겠다. 이런 저주와 선동질이 명절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탄핵의 달을 띄우겠다는 것이 바로 탄핵을 시도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처형하고자 음모하고 수기를 진행할 때에 관련자들이 저들이 큰 명절 앞인
6월절을 앞두고 민심을 생각해서 이 명절 때에 폭동이 일어나면은 후 폭풍이 만만치가 않다.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 처형을 미루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표현도 아무리 즐거운 명절이면은 피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칫밥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동질과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조국이 박은정, 황운하 등 12명의 국회의원들, 정말 조국당 소속 그 의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스럽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말을 내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표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요즘 정치인들, 물론 과거에도 정치인들은 얼굴이 두꺼웠었지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뻔뻔한 정도가 상상을 넘을 정도입니다. 후안무치, 철면피, 도저히 이 말 가지고는 저들의 얼굴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이는 어떻습니까? 때만 되면은 바퀴벌레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듯이 정치판에 나와서 어깃장을 놓고 정치판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박지원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와의 대정부 질문 때에 저급한 말 장난도 모자라서 대놓고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대정부 질문에 총리에게 쫄랑쫄랑 덤비다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니, 아니,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막말을 박지원이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늘 말 장난으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사람이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2년 전입니다. 박지원이 자기 딸뻘도 안 되는 그런 조성은에게 갖가지 추문 사태를 보였던 것이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삼총리 총리 공관에 초대라도 한번 해봐라. 한덕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도 지지가 않지요. 아니, 국정원장으로서 초대 한번 해보시지요. 아니, 기자들은 많이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응답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관절을 내놓고 아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에게는 비밀 안가까지도 초대해왔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말 장난이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성원에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까발려 주면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최신머리 없는 행동을 해왔던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판에 있는 한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비싼 힘들여서 번 세금을 저들에게 혈세로 넘겨줘야 하느냐? 자저 섞인 말이 스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가을다운 날씨가 됐습니다. 가을이면은 새들의 이동이 빈번해지죠. 철새, 그런 새들을 철새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다 보니 철새의 이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철새하면은 김민석을 떠올리게 되는데 김민석이 바닥권에 있을 때에 이재명 지원 덕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당 최고 그것도 선임 최고위원이 되니 이재명에게 도운 차원이라도 이재명 지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민석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랄 국민들의 마음에 경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어를 남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주를 넘어선 독설, 근거 없는 소리를 마구대고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설로 언론에 눈을 분산시키더니 심리적 정권 교체, 신조를 만들어서 저도 이 나이까지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혀 노릇을 아주 잘하고 있고 엊그제는 이재명 방구 소리에 멋진 화답으로 한마디 쏟아냈습니다. 정말 김민석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추한 행동으로서 정치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써먹었으니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같이 보입니다. 테러라는 공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용어까지 써야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철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죠.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0일 구형량 공직선거법 위반 구형량 2년을 구형받았고 11월 15일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앞으로 일주일 후 이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떨고 있는 것이 30일에 펼쳐질 검찰의 구형량 위증교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여기에서 어떤 벌이 내려질지, 구형량이 나올지, 그리고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정권 판도가 달라질 텐데 이재명이 사라지고 난 후에 김민석의 다음 걸은 어디일까? 철새가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머물 것인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절차가 재판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번에는 이재명에게 테러 운운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모든 언론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선동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엄령도 그랬고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신조어 말도 그랬고 테러라면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요. 본인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연막만 피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좌빨들 북쪽 애들이 선동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니 민주당의 최고위원 그것도 선임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어떻게 이러한 막말을 골라가면서 사용하면서 언론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지도 체제를 보면서 지난번에는 정청래가 모든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그야말로 무식한 정청래의 최고위원 소리를 들었었는데 김민석은 가증스럽고 교활하고 이중적인 모습 속에 여기에 정봉주까지 가세가 됐으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김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막으려는 세력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겠지만은 이런 어마무시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부도 아니고. 이제 계엄설에서 한 발 더 나간 테러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정치 테러이다. 아니, 이재명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되겠다.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요. 이미 그런 것이 존재가 됐고 여러 상황이 있다, 정황이 있다.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전의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임 최고위원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여기에 대비한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발언입니다. 김민석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엊그제에 지난 금요일이죠. 무죄를 확신한다. 그 공식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만은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명분이나 논거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높인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고 11월 15일 선고를 기다려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위증교사 사건 30일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일에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이것은 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오리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김민석이가 이재명을 감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막을 계속 피고 있는데 과연 김민석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갈까요? 테러라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가설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테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자작극을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하도 김민석이가 가설에 또 가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지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증거를 확실하게 대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설 그리고 심리적 정권 교체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테러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까 김민석이도 아주 급하긴 급했다. 이재명이 사법재판에서 위험에 거의 도달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5년 동안 아주 혼쭐나게 고생을 했는데 더하면 더했지, 이재명은 중범죄자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들과 같은 이재명 지지파 그리고 개딸들 이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앞일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